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람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인들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좀 이제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타고난 성향에도 영향을 받지만 본인이 자라고 있는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냐면 일단 강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다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쉽게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좀 이제 서민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지금 강남에 39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이제 그 강남에 조그만 빌라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가 재건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강남의 새 아파트, 39평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뭐 시가로 지금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재산을 모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갔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부동산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돈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우연이든 뭐든 성공한 케이스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그 강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강남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기가 되게 쉬워서 부동산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뭔가 빨리 행동해야 될 때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해서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 그럼 그냥 하면 돼, 부동산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분이 쭉 살아온 것이 본인도 모르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 강북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조금 무기력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잘해도 안 돼. 그러기도 하고 늘 별 차이가 안 나고 누가 노력을 해서 막 부동산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격차도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잘. 그러다 보니 굳이 부동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기력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다가 또 주춤해지고 또 뭔가를 하려다가 주춤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최악의 유형입니다.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한 경우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잘못하면 큰일 나.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뭔가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 크게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막 얘기를 해도 이제 가장 많이 망설이고 또 못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부동산에
실제적인 성공 확률은 얼마쯤 될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의 실제적인 성공 확률은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다 부동산에서 웬만한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확률과 굉장히 다 동떨어져 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50%가 넘는 확률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쭉 사는 사람들은 훨씬 높은 확률, 뭐 90% 정도 되는 성공 확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강북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부동산을 성공하는 확률은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고,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동산 성공하는 것은 한 5% 이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공 확률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경험을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이러한 확률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확률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과감하게 행동할 때 행동하고 너무 쓸데없는 두려움도 갖지 않고 이럴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걸 보고 경제학적 용어로는 베이지안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베이지안 업데이트에 실패한 3명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 3명은 코모두스, 연산군, 사도세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나타난 정통 핏줄에 의한 후계자라는 겁니다. 연산군만 한번 볼까요? 연산군. 조선 건국 시대부터 연산군 시대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전에 정통 핏줄, 그러니까 장자 계승을 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연산군이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연산군의 어린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들어지면서 자라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연산군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모든 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내 맘처럼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폭군이 돼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 모든 게 다 됐다라고 하더라도 점점 자라면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업데이트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을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렇게 높은 확률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했더라면 그런 역사의 최악의 왕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함으로써 결국 최악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코모두스는 노마의 최고 번성기를 끝내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실제적인 확률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사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업데이트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4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부동산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인터넷이 초창기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눈에 띄는 인터넷 정보라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과장, 본인의 자랑 또는 영업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글들만 우리에게 계속 띄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튜브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실과는 더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도 역시 나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역시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이 영업적인 목적에 내가 이용당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영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장 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 부동산 얘기 어떻습니까? 잘하질 않습니다. 일단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부동산 얘기 정말 안 합니다. 남자들을 통해서는 부동산 얘기를 들을 길이 없고요. 여자들끼리는 이제 부동산 얘기도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남자들이 직장에서 부동산 얘기 완전 금기시 돼 있죠. 그러니 남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이제 여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치우치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부동산의 성공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조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굉장히 강하고 성공 확률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산을 키우기에는 얼마나 좋은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무의식 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성공 확률 얼마쯤 되십니까? 그거 이제 다 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겪은 경험들 얼마나 되십니까? 이거 다 버려버릴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업데이트 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실질적인 확률에 점점 가깝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그런 성공 확률을 확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 부동산 투자 누구? 김사부. 부동산 성공 누구? 김사부.